안녕하세요. 생활수고 피아니스트 배준도르프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이죠. 그동안 여러 가지 일도 좀 있고 해서 이 피아노를 많이 못 치고 업로드도 많이 못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다행히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넘버 14번 OP 27의 2 월광 피아노 소나타 중에 1악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약간의 설명과 함께 또 연주까지 해서 이 월광 소나타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월광 소나타는 한편으로는 악보는 굉장히 쉽고 그리고 또 치기가 어렵다는 것까지 많이 알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막상 피아노를 쳐보면 굉장히 쉬워요. 재련이 한 30번 정도를 마스터 하신 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악보를 이렇게 읽고 쳐나가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반드시 이 월광 소나타 1악장에 대해서 붙는 부연 설명이 그 곡이 굉장히 어렵다.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듣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. 그래서 항상 겁을 먹고 솔직히 지금까지 이 월광 소나타 1악장에 대해서 겁만 먹고 있었어요. 저는 이 피아노를 물론 악보도 읽고 치기도 쳤지만 제대로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은 겁을 먹고 못 해본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엘리제를 위하여를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 그 영화를 보고 그 화면에 더빙해서 그죠 한번 올린 적이 있죠.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또 월광 소나타 1악장이 나오잖아요. 워낙 유명하죠. 그 장면이.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해서 저도 이 곡을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이 월광 소나타는 뭐 여러 가지 썰이 많죠. 베토벤이 산책을 하는 도중에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들여다보니까 눈먼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때 이렇게 자기가 피아노를 즉흥 연주를 해서 쳐줬던 곡이 월광 소나타였다. 그래서 집에 와서 막 그걸 다시 악보로 적어서 출간을 했다.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월광이라는 부제가 사실은 베토벤 스스로 붙인 부제가 아니죠. 베토벤의 지인이자 이렇게 시인이고 또 음악 평론가였던 렐 슈타프라는 사람이 베토벤 사후에 이 곡에 대해서 특히 이 1악장에 대해서 달빛이 비치는 스위스의 루체른 호수 위의 조각배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그때 나온 그 달빛이라는 이 제목이 유래되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실제로 이런 달빛 아래 어떤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소나타라고 하기에는 막상 제가 쳐보고 객관적으로 해석해 볼 때에 그 서정성이 어쩌면 정반대의 느낌이지 않을까. 그 당시에 베토벤의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. 이 곡이 1801년에 완성이 되었거든요. 그런데 베토벤이 1798년경에 청력 장애를 겪기 시작했고 마침내 1802년에는 자살을 생각하고 유서까지 썼거든요. 근데 이 곡이 1801년에 작곡이 되었으니까 딱 그 시기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죠. 실제로 이 곡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곡의 곳곳에 갈등과 번민, 절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배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이 곡을 가지고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조금 의아할 정도로
잘못된 해석이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죠. 베토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즉흥 연주를 막 잘했대요.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같은 경우에 그 곡을 아직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올렸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무대에 올라가서 즉흥 연주로 일부분을 다 채웠다고 하거든요. 그럴 정도로 즉흥 연주의 대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월강 소나타 또한 약간의 즉흥성, 그 환상곡풍으로라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거든요. 근데 이 환상곡풍으로라는 제목이 이 곡과 함께 또 바로 앞에 OP 27의 1번, 그러니까 월강 소나타 OP 27의 2번이잖아요. 그러니까 1번이 이 곡이거든요. 이렇게 시작하는 휘 27의 1번과 또 2번인 이 월강 소나타는 그동안의 딱 소나타 형식이라는 어떤 정확한 그 틀, 형식을 약간 벗어난 즉흥적인 요소를 좀 가미한 그런 곡으로서 나름 베토벤의 낭만파로 향하는 어떤 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곡은 베토벤의 연인인 줄리에타 귀차르디에게 헌정되었습니다. 이것을 두고 이 곡이 또 귀차르디에 대한 뭐 연민 또는 뭐 이별의 편지 이런 차원에서 또 이 곡을 썼다는 썰도 있긴 하죠. 어쨌든 이 곡은 그동안의 소나타의 어떤 절제된 소나타 형식과는 달리 좀 더 자유롭게 또 좀 더 낭만성을 지닌 그런 곡으로 작곡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직접 치면서 느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하는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